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동이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중동 이야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을 했습니다. 이란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요르단도 아니고 카타르는 뭐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리고 미국 공군기지도 이제 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동맹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 동맹국인데 동맹국을 지금 공격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왜 이러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제 카타르 현지에서 이제 뭔가 폭발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더불어서 이제 연기가 치솟는 장면들이 이제 여러 뉴스나 SNS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어디냐라고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BBC에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이제 여기였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이제 반도죠. 그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 보면 많은 이제 외교 공간들이 있는데 그 외교 공간에서 살짝 걸어서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마스, 지금 가자 지구를 이제 예전에 지배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이제 하마스의 이 대표부가 지금 이 카타르 도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습이 이제 가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도에 보시면 카타르 도하에서 보면 약간 북쪽으로 위치한 요 지역에 지금 이제 공습이 가해졌고, 그 공습 결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부 건물들이 이제 무너진 이제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 건물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하마스 정치국 구성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요 섹터,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이제 하마스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제 전투기 F-15 또는 뭐 F-35 정확하게 기종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전투기 15대를 동원해서 총 10톤 정도의 이제 정밀 타격 무기를 투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파운드짜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20발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40발인가요? 40발 정도를 이제 투하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이제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은 이제 총 8번의 이제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피해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지는 이제 않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단은 이스라엘의 의도는 카타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자지구와 관련돼서 인질 협상, 인질을 석방하고 그다음에 휴전과 관련되는 이스라엘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석 협상자인 이제 칼릴 알하야라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나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패턴이죠. 뭔가 회의를 하려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지점하고 시간만 알면 정밀 타격 해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을 시켜버리면 상대방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란 공습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상대방을 뒤흔들었는데 성공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같은 패턴을 이제 적용을 했던 거죠.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로는 이제 6명이 사망을 했는데 협상단에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석 협상자 칼릴 알하야 아들이 이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타르라는 동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그 하마스와 같은 테러 집단하고도 잘 지내는 모두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모두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지난 2023년 이제 10월 달에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의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카타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서로 이제 상대방하고 신뢰가 있는 나라라고 간주를 해서 여기서 회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나라를 지금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죠. 이게 사실 이런 적이 있었나? 국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유례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카타르라는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심지어 탈레반 여기가 공존하고 있는 정말 야릇한 이제 그러한 동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카타르는 에너지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제일 많은 LNG를 수입하기도 했던 가스 이제 대국이 있죠. 그런데 이 카타르는 아까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미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알 우데이드죠. 그래서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붕괴했을 때 미군 수송기로 이제 대거 이제 사람들을 날랐을 때 다 여기에 이제 내려놓고 여기서 피난민들 내려서 분류해서 각국으로 이제
보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일을 했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국의 거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카타르에 있는 이 알 우데이드 이제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에는 미군이 한 10,000명 정도 이제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규모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거죠. 작은 지역에 10,000명. 이러면 되게 이제 빼곡하게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에 2021년부터 이제 대표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대외적인 뭐 협상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레반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대표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탈레반과의 협상도 이 카타르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미군 기지에서 멀어봐야 한 15km 내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있으면 폭격을 하고 때려 부수고 뭐 난리가 났을 이런 친구들이 같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동네가 이 카타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물과 불의 공존이다, 뭐 기름과 얼음의 공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하마스한테 과거 이제 2023년 10월달에 이제 그 공격 이전에 매년 한 3억 달러 정도의 돈을 이제 현찰로 지원을 해줬다라는 사실들이 뭐 공공연하게 잘 알려진 이제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뭐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돈을 집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곤란해지는 이제 그러한 적도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뭐가 이제 막아 낀 한 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달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티격태격할 때 마지막 이란이 이제 피난레를 장식했던 그 곳이 이제 알 우데이드, 여기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공습을 했죠. 그러니까 카타르가 이제 이란한테 이제 미사일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한테 또 폭격을 당한 거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주변 국가들한테 2번 쥐어 터진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봤을 때 정말 좀 낯설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카타르에서 그 가자 지구와 관련되는 휴전이 지금 어떻든 난항을 거듭했다가 좀 잘 타결이 되겠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자관 추석 전에 뭔가 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9월 7일 날 일요일 날에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휴전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카타르가 이제 휴전안을 내놨어요. 뭐 서로가 이런 식으로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환영의 뜻을 이제 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질을 석방을 하고 그 다음에 휴전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 정말 매듭이 좀 지어질까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공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월요일 날 9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딴지를 이제 걸고 나섰습니다. 즉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인질 석방 가지고는 안 된다. 인질 석방 플러스 하마스의 전면적인 무장 해제, 이것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마스는 끝까지 우리가 지구 끝까지 가서 끝장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미국하고 카타르가 내놓은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번 맛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9월 9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스라엘이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뭐 긍정적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또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자, 이스라엘은 일단 동의를 했고 하마스 너희들이 빨리 수용해라 라고 이제 촉구를 또 하고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우루루 평화협정 다 타결시키고 내년에 노벨 평화상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거하게 이제 모래를 뿌려버린 이제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카타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스라엘 도대체 뭐냐 이런 식의 이제 규탄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당사국인 카타르는 당장 이제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맞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제 카타르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뭐 대도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뭐 전쟁 상황도 아닌데 폭격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역 안보에 대해서 지속적인 침해를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공군력에 대해서도 나름 잘 갖춰놓은 이제 그러한 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카타르, UAE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좋은 무기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잘 구매를 해서 관리도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데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카타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화가 많이 났다.
나한테 공격을 시작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 직전에 통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손 쓸 틈 없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다. 어쨌든 카타르는 내가 미국이 알아서 열심히 챙기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믿고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또 트럼프가 카타르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통보를 받자 말자 카타르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트럼프가 공습 직후에 바로 카타르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당사자 이제 이스라엘 입장은 어떠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 하마스의 또 기습 공격에 따라서 몇 명이 또 사망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가자 지구는 우리가 지금 다 평평하게 밀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타겟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타겟, 공개된 타겟은 여기 카타르에 있는 지금 대표부 아니냐.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는 너희들이 공격을 지시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맞대응을 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 지구 어디에 있던 하마스는 우리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면책권을 우리는 부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실행했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제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 우리 가족들이 풀려날까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카타르에 있는 이 하마스의 지도부는 자기네 국민들은 아주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카타르 도하에서 호화롭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가자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세력들하고 너희들을 빨리 분리해라 라는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를 또 시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카타르에 대한 이 공습은 평소에 카타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뭐 대면대면하게 지내거나 했던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일치단결해서 그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카타르를 이제 편드는 이제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란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의 조치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국가주권 침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요르단, 쿠웨이트, 그다음에 UAE, 오만 등등도 다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심지어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보복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쿠웨이트답지 않게 또 강성의 또 발언을 또 쏟아내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라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당히 지금 경색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무역을 차단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강경 발언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카타르 그리고 카타르 국민들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카타르하고 이제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봉쇄된 카타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튀르키예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유제품을 비롯한 뭐 식료품 이런 것들도 수송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군인들이 이제 카타르에 이제 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튀르키예가 이번에 이제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인도적인 지원인지 뭐 방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군사력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런 급작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화가 나 있고 가장 당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통보를 못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게 대피 명령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마스 대표부랑 미국 대사관하고 뭐 미국 사람들 미군 기지하고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통보를 했으면 뭐 대피를 하든지 뭐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전혀 그럴 틈이 없이 지금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공격 직전에 이제 통보를 받았지만 막을 시간이 없었다. 이미 뭐 비행기 다 떠서 이제 도하 상공까지 간 상태에서 이제 뭐 알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인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정부는 카타르에 즉각 통보를 했으나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 오케이 사인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동 평화라는 미국 목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은 뭐 한 줄 여지는 남겨놨죠. 하마스 테러리스트 근절이라는 목표는 뭐 가치 있는 목표긴 하지만 이런 식의 행동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점점점 이 뒤에 이제 가로치고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되게 중요한 이제 동맹국이고
지난번에 카타르 이제 방문 때도 대규모 미국 내 투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협족하게 만들어줬죠. 그다음에 통 크게 전용기 비행기까지도 제공해주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때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카타르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네타냐후하고도 양쪽 다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급박하게 백악관에서도 이제 관련되는 대변인 담화고 이제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 저도 이제 잠깐 지켜봤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톤 다운은 했습니다만 짜증, 분노, 화 막 이런 것들이 역력히 묻어난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좌절감 이런 것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느껴졌습니다. 자, 그건 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동에서 지금 이제 평화를 달성해야 노벨상 갖고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 제일 중국하고 경쟁해서 치열하게 가는 게 AI인데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지금 한계,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는 돈, 에너지, 전기 이런 것들을 중동 국가 그중에서도 카타르, UAE, 사우디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공습한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큰 구상에 치명타를 이제 안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이제 관심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뭐 기자회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멘트를 직접 날릴 텐데 지금은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 판단을 좀 하고 카드를 정리를 좀 해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이 이제 일회성인 건지 아니면 또 지난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처럼 또 다른 이제 화약고에 이제 게이트를 오픈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이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전쟁을 하고 주변에 있어도 중재를 하는 국가 그리고 그 나라가 뭐 어디 이상한 시원찮은 나라도 아니고 평소에 이런 거에 도통하고 그 다음에 지난 2년 가까이 어떻든 간에 위층에는 이스라엘 대표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뭐 하마스 대표가 있으면 서로가 안 만나는 상태에서 계단을 수도 없이 계단턱이 닳도록 오르내리면서 양쪽의 이야기를 조율을 하고 접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 당사자가 이스라엘인데 이 당사자가 카타르를 때렸다? 이거는 아무리 하마스가 있다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누가 믿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전술적인 판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독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상대방이 있어? 그럼 일단 때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라는 이러한 쪽으로 좀 지나치게 경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는 뭐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중동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카타르를 쳐다보고 카타르에 대해서 SOS를 치고 상황 좀 파악해주고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카타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는데 사실 유럽으로 따지면은 스위스를 때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수뇌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화 필요 없어 복잡해라는 판단을 이제 확실하게 굳혔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힘이 있고 정보도 있고 때리면 상대가 우리를 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를 지난 2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다 느꼈어. 그런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링에서 싸우는 상대가 아니고 아예 지워버리는 그게 제일 빠르고 편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계속 휴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런저런 카드와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수용할 태도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휴전 필요 없다.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지라는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 대표부 다 필요 없어. 지워버려. 왜 저기 타겟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또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시설 파괴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란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증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빼돌렸는지 어쩐지에 대해서
검증을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축이 이제 이란으로 관심들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다른 쪽에 크게 사고를 한번 쳐서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놓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많이 나간 것 같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건 이스라엘이 좀 너무 좀 막 나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카타르가 하마스에 대해서 이제 현금으로 공개적으로, 거의 뭐 공개적이었죠, 주고 가자 지구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줬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그걸 그냥 보고 있었냐라는 이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네타냐후 이제 총리의 최측근이 카타르로부터 주기적으로 뭐 돈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받고 묵인해 줬다가 결국은 하마스가 자기 세력 키워가지고 2023년 10월달에 이스라엘 타격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적인 또 곤란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야, 우리 그런 거 아니거든, 나 필요하면 다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서 또 벗어나고자 하는 또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관 어쨌든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뭐 카타르가 두들겨 맞은 거는 카타르인데 가장 지금 이제 큰 피해자는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그나마 통제하고 수습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밖에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 이제 이란 공습에 대해서도 뭐 어떻든 간에 이제 휴전 해가지고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힘이 빠졌다. 이스라엘조차도 이제 통제를 못 하는데 뭐 어느 나라랑 뭐 이스라엘, 미국이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취약성을 아주 이스라엘이 노출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미국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미국 결국은 내가 원하는 판에 끌려 들어와 라고 하는 지난번의 학습 효과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유감없이 써먹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그 미국이 자랑하는 그 능력을 정말 보일 수 있는 의지, 실행력,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잔치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러저런 그림은 나오지만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거기에 그냥 미군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끝, 휴전 하면은 제일 끝나는 거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복잡한 말만 늘어놓는 어떤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는 정말 다들 지쳤다. 그리고 이스라엘 저렇게 하는데도 미국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쎄요, 이제는 정말 중동은 이스라엘이 이제 때리면 그냥 다 두들겨 맞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 더 큰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태로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든 1년 사이에 주변 국가 이란, 이스라엘에서 두 번, 참 이런 나라도 참 드물죠. 그래서 카타르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공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오늘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동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동안의 중재국, 뭐 평화로운 그러한 이제 핵심 중에 하나였던 카타르의 도하가 공습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동의 미래가 우려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